68쪽으로 갑니다. 오늘 많이 하네? 아, 좋아. 첫 주에 1부터 5까지 했고, 그 다음 주에 6부터 10까지 했고, 오늘 11부터 20까지. 내용이 짤막짤막 하니까. 자, 항상성 유지 먼저 체온 조절. 그런데 항상성 그 조절의 중추가 어디? 아까 얘기했죠. 신경 공부할 때 간뇌, 더 구체적으로 시상하부. 거기 나오는 체온 조절이건 혈당량 조절이건 그리고 삼투압 조절이건 모두 간뇌 시상하부. 자, 우리 책 순서대로 체온 조절을 먼저 할게요. 체온 조절. 중추 안 쓸게. 시상하부. 자, 추울 때, 또 더울 때,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추울 때 공부하고, 그럼 더울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서 추울 때라는 것은 꼭 겨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겨울이라도 우리가 덥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지. 여기서 추울 때라는 건 우리가 춥다라고 느낄 때야. 춥다라고 느낄 때. 즉, 체온이 설정돼 있어요. 그 설정된 체온보다 낮아질 때야. 그러면, 열을 많이 만들어야 돼? 적게 만들어야 돼? 우리 몸에서. 많이. 그러니까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열을 많이 뺏겨야 돼? 적게 뺏겨야 돼? 적게 뺏겨야 한다.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야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열을 많이 만들고 적게 뺏겨야 되겠지. 그럼 열은 세포, 즉 물질 대사에 있으려니까 물질 대사가 증가해야 된다. 그 물질 대사는 세포업이니까 세포업을 촉진하는 호르몬,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방금 배운 티록신. 그러니까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해야 된다. 그 물질 대사라는 것은 세포 내에서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더욱더 분해하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죠. 그럼 그 세포업이 잘 일어나면 그 양분, 그 재료와 그리고 그 포도당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잘 보내줘야지. 혈액순환이 빨라져야 되죠. 혈액순환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얘기고 호흡 운동도 호흡도 빨라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너무 추우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우리 몸이 덜덜 떨리죠. 골격근 떨림 현상이 일어나죠. 추울 때 이가 떨린다고 표현하는데 실은 근육이 수축기관을 반복하는 거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오줌을 싸면 몸이 부르르 떨리죠. 그만큼 열이 더 빠져나갔으니까 체온이 더 떨어지니까 체온을 원래로 높이려고 우리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골격근이 떨립니다. 이때 골격근 떨게 하는 것은 이제 대뇌가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러니까 수의근이라고 하더라도 대뇌의 지배를 받는 그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의에서도 수축기관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지? 그럼 그 골격근 떨게 할 때, 그리고 결국 골격근에게 신호를 보내야 돼. 운동신경이. 그럼 그 운동신경은 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이야? 낚이면 안 돼. 체성신경이야. 됐죠? 그리고 또 포도당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죠. 포도당을 공급해준다는 얘기는 글리코겐을 또는 글리코젠이라고 발음하는데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야 되죠. 이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이 아까 교감신경이었죠. 그래서 추울 때 교감신경이 관여한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호르몬이 관여하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 글루카곤.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해되는데 이거 혈당량 조절에서 다시 하고 열을 적게 뺏겨야 된다. 그럼 열을 적게 뺏기려면 체표면적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지는 몸을 움츠리죠.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몸을 움츠리게 돼. 체표면적을 감소시켜야 되고 피부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피부 혈관 수축해야 돼, 이완해야 돼? 수축해야 되죠. 더 구체적으로 피부의 소동맥 수축. 그러니까 피부 혈관 수축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초반이니까. 피부 혈관 수축. 그러면서 추울 때 털이 서야 돼, 누워야 돼? 털이 누워있을 때에 비해서 털이 서 있으면 조금이나마 열을 더 가둬둘 수 있죠. 그 털을 세우는 근육을 설립근육근
그래서 설립, 털모, 그리고 근육근, 털 세우는 근육을 잇모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무 기둥에 비해서 나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밧줄을 흰색이 나무 기둥 세우기 위해서 그럼 밧줄의 길이가 길어져야 돼, 짧아져야 돼. 그래서 잇모근 수축. 그리고 땀 분비 증가 감소 감소. 쉽게 생각합시다. 추울 때 열을 많이 만들고 적게 빼앗게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9쪽으로 와서 혈당량 조절. 우리 저기 한 페이지 잔뜩 차지하고 있는데 두 줄이면 됩니다. 두 줄 좀 더 되는구나.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혈당량이라는 것은 혈액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 더 구체적으로 포도당의 농도. 자, 혈당량 조절은 역시 조절 중추가 시상하부. 혈당량은 포도당의 농도인데 0.1g에 그러니까 100mg. 100mg, 예, 0.1g이죠. 이것이 100ml의 혈액에 들어있을 때 0.1%라고 합니다. 대략 이 정도 유지해야 되죠. 자,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많아진다. 이것도 예전에 했었죠?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 글리코겐 또는 글리코젠이라고 발음하죠. 여기에 관여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되냐면 이자에 말이 빨라지고 있다. 시간은 다 됐고 거의. 자,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또한 인슐린은 조직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조직 세포로 하여금 포도당을 흡수하게끔 합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이 혈액에 부족하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 여기에 관여 호르몬 아까 얘기했던 글루카곤, 기량작용,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여기에 아드레날린도 관여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또한 어디서 분비되냐면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죠. 아까 부신 수질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때 물론 이 녀석이 신경 전달 물질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은 여기서는 호르몬으로 작용하는데 아까 부신 수질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교감신경 신호를 받아서 그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노르에피네프린도 분비되고 여기서는 아드레날린에 초점 두고 자 이제 부족하면 글리코겐이 부족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여기에 관여 호르몬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름하여 이름하여 대표적인 거 코티솔이 있고 그래서 어디서 분비되냐면 부신 피질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70쪽에 삼투압 조절. 삼투압은 쉽게 말하면 체액의 농도. 우리 체액의 삼투압은 0.9%짜리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삼투압이 같죠. 이 0.9%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뭐라고 불러? 식염수, 생리식염수. 그죠? 자,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되어 삼투압이 증가했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물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 체액이 짜졌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지.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물론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인데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가 분비되냐면 ADH가 분비되고 그 ADH가 신장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 좀 적을게요. 그리고 말로 할게요. 그럼 수분 제흡수를 많이 하니까 우리 몸에 농도가 어떻게 돼? 물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낮아진다. 삼투압이 원래대로 떨어진다. 혈액량이 증가한다. 혈압이 증가한다. 이해되죠? 그리고 오줌량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오줌량이 적어지니까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말하면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하지. 그러나 우리가 오줌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건 아니지. 술 먹으면, 특히 맥주 마시면 오줌을 많이 싸죠. 또 커피 마시면 마찬가지죠. 또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지. 그럼 거기 들어있는 알코올이나 또는 카페인이 결국 오줌을 많이 싸게 한다는 얘기는 수분 제흡수를 많게 한다는 얘기야, 적게 한다는 얘기야? 적게. 그 말은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ADH 분비를 억제시킨다. 됐죠? 또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실은 알도스테론 분비가 줄어들죠. 이 알도스테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녀석이에요. 역시 신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녀석인데 누가 알도스테론이? 알도스테론은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녀석,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녀석인데 지금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 이게 우리 몸이 짜졌어. 그럼 나트륨 이온 많이 가져와야 돼? 적게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죠. 그럼 나트륨 재흡수를 적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적게 하려면 알도스테론 분비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물론 이 녀석은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대신에 칼륨 이온의 재흡수는 촉진하죠. 만약에 나트륨 이온의 이동량과 칼륨의 이동량이 같다면 조절할 수가 없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가능한데, 물론 통로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어쨌건 나트륨 재흡수, 즉 나트륨 이동량이, 그러니까 알도스테론이 지금 적게 분비되는 상황인데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럼 알도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몸의 농도가 낮아져서 삼투압이 떨어져서 농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해야 되고, 그럼 이 녀석은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대신에 칼륨의 재흡수를 억제하죠. 그럼 이 양이 같으면 삼투압 조절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절할 수 있죠. 71쪽에 그림 볼게요. 물을 마시면 오줌의 생성 속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지금 노란색은 생리식염수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ADH가 있으면 여과기의 농도라는 것은, 여과기의 농도, 여과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줌이 이제 오줌이 될 거야. 혈액에서 빠져나간 거. 이해돼? 신장의 그 사구체에서 봄오줌이 여과됐어. 아무런 변화 없으면 그대로 오줌으로 나가겠지. 그럼 ADH가 있으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그 여과액이 그걸 원료로 가는데 농도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말로 하면 못 알아듣지. 어렵지 않아요. 신장의 사구체에서 봄원 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요. 이때 그 봄원 주머니는 용액을, 그 용액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료가 들어있어. 원래 오줌이라는 뜻이야. 그럼 봄원 주머니에서 어디로 지나냐면 세뇨관으로 지나. 세뇨관으로 지나고 그 사구체에서 이제 일부 혈액이 어디로 지나면 모세혈관으로 지나. 그래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가 일어나고 또 때로 분비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 재흡수만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뭐 있지? ADH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을 때. 그럼 ADH가 많을 때는 이게 많이 일어나지. 그럼 이 원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이 원료에 물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그러니까 원료의 농도가 높아진다. 그 그래프. 빨개의 그래프. 됐죠?
물이 흐르면서 이제 조절이 되니까 또 원래대로 되고. 자, 71쪽 1번. 자, 날씨가 추워졌을 때,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절 방식, 조절 작용, 옳은 것. 자, 피부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돼? 그러니까 모세혈관, 수축. 니은, 무의식적인 몸떨기와 같은 근육 운동을 한다. 맞죠? 열을 발생시키려고. 이것 부신 속질, 즉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이 에피네프린도 물질 대사를 증가시키죠.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72쪽 2번. 체온이 낮아질 때 사람의 체온 조절 과정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억은 신경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호르몬이래요. 그럼 추울 때 잇목은 혈관 수축. 그럼 기억이 호르몬이라는, 다시 신경이라는데 그 신경은 교감신경이겠어? 부교감신경이겠어? 추울 때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 기억은 교감신경.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이 호르몬이라는데 그럼 거기 갑상샘 적혀있으니까 가가 뭐겠어? 뇌전이죠, 뇌전. 뇌수의 전역. 그럼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니은은 뭐겠어? TRH. 디귿은 TSH. 리을은 티록신. 그래서 1번 가는 뒤와 수천엽이다가 맞고 기억 교감신경하고 맞고요. 디귿 TSH 맞고 그럼 리을이 티록신인데 티록신이 많아지면 이제 시간 지나면서 많으니까 줄여라고 신호를 보내겠지. 그럼 니은 디귿이 감소하죠. 그죠? 음성 피드백 생각하시면 돼. 답은 틀린 걸 찾으려 했으니까 4번. 3번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인데요. A, B, C는 각각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 중 하나이다.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되는데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인슐린. 그러니까 A가 인슐린,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죠. B는 글루카곤, 알파세포에서 분비되죠. 그럼 나머지 하나 C가 뭐겠어?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그래서 1번. 자, 옳은 걸 찾습니다. A는 인슐린인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정답. 2번. B의 분비량이, B가 글루카곤이다. 그럼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죠. 즉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3번. C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낮을 경우 에피네프린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낮으면 혈당량을 감소시키겠죠. 거꾸로 얘기하고 있고요. B와 C는 모두 혈당량을 증가시키니까 기량작용이 아니죠. 반대로 작용하는 것, 특히 여기 인슐린과 글루카곤. 됐죠? 답은 1번. 4번 문제. 식사 후 그림가는 혈당량의 변화를 밥 먹고 나니까 포당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줄어들면서 조절이 되는데 이때 오른쪽 그래프는 호르몬 기억의 분비량 증가했다가 감소하죠. 혈당이 증가하면 원래대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때 무엇이 분비되겠어? 인슐린. 그러니까 호르몬 기억은 인슐린. 그럼 기억, 옳은 걸 찾습니다. 이자섬이라고도 하고 또는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랑게르 한스 섬 또는 랑게르 한스 선. 그렇죠? 랑게르 한스 선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죠. 니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간세포에서 글리코젠을 많게 해서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체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고 설명했죠. 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고 5번 건강한 사람의 체내 수분량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항이호르몬 즉 AD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냥 아주 간단하죠. 1번 ADH는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1번이죠. 그런데 ADH는 어디서 분비돼? 뇌하수체 후엽. 3번 ADH 분비가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오줌량이 감소하고 4번 ADH가 분비하면 수분 재흡수가 많아지니까 결국 우리 몸에 물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낮아진다. 삼투압이 감소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